두 번째 주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 얘기를 하면서 문주영 판사, 그러니까 재판장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제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재판장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듯 합니다. 재판장도 문제긴 문제인데 어찌 보면 재판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게 바로 배석 판사였다. 이런 제보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확인하려고 지금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확인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가 확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확인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제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총체적 개판, 처음부터 개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짜놓은 함정에 이화영과 이재명이 빠진 거구나. 우리는 거기가 함정인지도 지금껏 몰랐었구나. 정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제가 최대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것만 보면은 재판장뿐만, 문주형 판사, 이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 판사도 문제였다는 것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문주형 판사를 주로 많이 얘기해 왔죠. 문주형 판사는 이화영 사건, 보통 우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말했던 이 사건의 항소심 판사였습니다. 좀 의심스러웠죠.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재판을 중단하고 결심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후다다다닥 재판을 끝내버려요. 거론할 내용이 많이 남았고 증인 신청할 것도 많이 남았고 증거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빨리 끝내야 돼. 12월 달 가기 전에 끝내야 돼. 라고 하면서 재판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좀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이 문주영 판사는 왜 이렇게 재판을 빨리 끝내야 했을까요? 왜 재판을 11월 달에 끝을 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재판을 끝내고 보니까 그리고 선고를 하고 보니까 그 날짜가 어떤 날짜? 계엄령 선고, 계엄령 선포 그 직전 아니면 직후였던 거야. 원래 계획대로 선고를 했으면 계엄령 선포 직전이었고 선고가 연기되어 가지고 계엄령 선포 이후로 넘어갔던 거예요. 자, 문주영 판사 혹시 계엄령 선포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11월 29일 날 원래 선고하려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야야 조금 있으면은 계엄령 선포된대. 그래? 그럼 며칠 미룰까? 계엄령 선포되고 난 다음에 우리 땅땅땅 선고하면은 부담 훨씬 줄지 않을까? 오케이 미루자. 이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같아. 그러지 않고는 갑자기 이럴 수가 없어. 아니 재판을 서둘러 끝냈던 애들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선고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선고 기간을 연기해버린다? 좀 수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계엄 선포가 있었던 거야.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주영 판사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다른 재판들까지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11월 5일 날, 11월 14일, 14일, 15일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지사 선고 있었죠. 11월 25일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 사건 선고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화영 선고가 있었어요. 근데 확 미뤄졌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 선고가 있었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려진 이화영 선고가 있었네. 얼얼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의심 안 됩니까? 이렇게 뭐가 딱딱 맞을 수가 없지 않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문주영 판사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문주영 판사는요, 69년생으로 경남 합천 출신이고 진주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사법연수원 25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족 판사라고도 말씀드렸죠.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보자면 승진이 예정되어 있는 판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뽀대나는 일, 뭔가 좀 빛을 낼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주로 프로젝트를 많이 맡습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 있잖아. 왜?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 좀 있는 척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 박수 받는 일을 주로 많이 맡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주영 판사는 이 법원 내부에서 귀족 판사, 엘리트 판사, 승진이 예정되어 있던 판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문주영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문주영 판사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뭐라고? 예,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 바로 문주영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재동 변호사. 이 임재동 변호사는 김앤장 변호사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1966년생인데 이 사람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지금도 공안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합니다. 김앤장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건, 노동자 탄압과 관련된, 노조 관련된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하는 사건들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미포조선의 사회이사로도 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임재동 변호사는 무슨 일도 하고 있다고? 예, 조지현 국힘당 국회의원, 조지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조지현 의원이라는 어떤 사람이다? 예, 자, 여기 보면은 검사 출신 임재동 변호사 등 6명의 김앤장 변호인단이 조지현 의원의 선거법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 나오시죠. 근데 이 조지현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예, 십상시, 김건희 십상시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동 변호사는 김건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네. 공안검사일 뿐만 아니라 김건희하고도 꽤 관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수구 적폐들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과도 꽤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임재동 변호사의 부인이 누구라고? 예, 문주영 판사. 이 문주영 판사가 바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런 문주영 판사 역시 자기 남편의 이 공안적 사고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지. 노동자나 민주진보나 북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는. 그래서 북한 얘기만 나오면 질색팔색을 하고 감히 북한에 돈을 보냈어? 예. 그러니까 아주 우리 민주 진영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사고, 아주 선입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죠. 제가 이게 어제까지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문주영 판사, 이화영 부지사 사건의 재판장이 그러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문주영 판사의 옆에 앉아있는 배석 판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문주영 판사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문주영 판사의 남편이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법원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적폐, 기득권층이구나. 근데 남편조차도 그런 사람이었네. 야, 애시당초 이 재판은 안 될 재판이었구나. 라는 게 제가 어제까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덧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그 제보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배석 판사입니다. 강영재 판사. 제가 한 가지, 제가 이거를 직접 제가 이걸 좀 써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판부가 있었을 겁니다.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있는데 이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좌배석, 우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배석이니 우배석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좌배석, 우배석을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자, 여기서 재판장이 바로 누구라고요? 문주영입니다. 그리고 배석 판사가 각각 한 명씩 있는데, 자, 이 좌배석에 있는 사람이 김민성이고요. 김민성입니다. 우배석에 있는 사람이 강영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바로 이 강영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판장이 문주영 같은 사람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문주영 판사 이 사람부터가 법원의 기득권층으로서 양승태 대법원, 양승태 같은 사람이었다. 법원의 적폐 세력 중에 한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좀 암흑기를 보냈는데 암흑기가 끝나자마자 화려하게 복귀해서 지금 수원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가게 됐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남편도 보니까 공안검사 출신이더라. 지금도 그쪽에서 밥 먹고 살더라. 어느 면으로보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로 이 강영재 판사 역시도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었더라. 골 때리는 인물이었다는 것이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자, 제보 내용을 제가 하나씩 짚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제보 내용이 들어왔느냐. 자, 이 강영재 판사는 83년생이고요. 사법연수원 37기입니다. 휘문고등학교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성남과 상주, 서울중앙, 의정부 등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공보판사를 했어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판사들 중에서 향후 승진이 어느 정도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는 거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공보판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당연히 이 사람들은 승진은 1순위죠.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들이 대부분 그 다음번에 뭐가 된다? 고등법원의 판사가 됩니다. 중앙지법 공보판사 하다가 고등법원 판사가 되거나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되는데 그 경로를 그대로 간 거죠. 엘리트 코스만 골고루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건데,
이 사람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제보를 받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어요. 아, 처음부터 이 사건은 계획적이었구나. 조희대가 이 사건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거였구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도, 어떤 증거를 내밀었어도 안 됐겠구나. 자, 시간이 길어지고 재판을 오래 하면 할수록 다양한 증거들이 나올 거고,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으니까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 지은 거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강영재 판사는요, 축구도 참 유럽에 가가지고 이렇게 축구 구경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참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자, 이 사람한테서 제일 충격적인 내용은 뭐였느냐? 바로 이분의 아버지였어요. 자, 이번에 부친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이 사람의 부친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예. 이 사람의 부친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강경근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강경근 교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숭실대 법대 교수였어요. 헌법학 교수라고 합니다. 선거와 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는데, 이때가 2009년으로 이명박이 지명했던 사람입니다. 냄새가 좀 난다, 그죠? 이명박이 지명했던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냄새가 좀 슬슬 납니다, 그죠? 예, 이 사람은 유명한 뉴라이트였습니다. 2009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될 당시에도 보수 편향적인 인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편향적인 인물은 절대 선관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끝끝내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죠.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위장 전입을 3차례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전출 신고도 안 하고 전출을 하는 바람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뉴라이트 단체 여러 곳을 가입했고 뉴라이트 시국선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이라는 뉴라이트 단체에 지금 이사, 감사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수두룩하게 해왔습니다.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이런 수구적폐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오랫동안 필진으로 활동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이명박과 박근혜를 추켜 세우고 찬양하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뉴라이트였어요. 본인을 뉴라이트라는 데서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강경근 교수이고요. 이 강경근 교수의 아들이 강영재 판사인데, 강영재 판사가 바로 이화영 부지사 사건 배석 판사였던 겁니다. 재판장도 이거 문제가 있는데 공안검사가 남편이야? 였는데 뭐라고? 배석 판사도 문제가 있네. 이게 뭐야? 판사는 모두 3명인데 판사 2명이 골 때리는 사람이면 나머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한들 거의 영향을 못 주죠. 2사람이 쿵짝이 다 맞아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바로 이런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의 아들이 재판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의 결과를 보세요. 그랬구나. 애시당초에 정해져 있었구나. 문주영 판사, 재판장만 봐도 그 느낌이 드는데 이제 배석 판사, 강영재 판사까지 딱 놓고 보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극우 뉴라이트였느냐.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이라는 겁니다. 2006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선언에서 이 사람은 뭘 했다? 예, 시국선언에 참여합니다. 이 시국선언에는 윤석열의 부친이, 그러니까 윤기준 교수가 참여했던 바로 그 뉴라이트 시국선언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섰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비난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단체가, 어떤 극우단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헌법 정통성을 왜곡한 정부라고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자, 이 사람이 참석했다는 세미나, 노무현과 김대중을 비난하기 위해서 참석했다는 그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였느냐? 예, 국정협 세미나입니다. 국정협 세미나? 이 국정협이 뭐야? 예,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줄여서 국정협. 이론부터가 예, 뉴라이트 냄새를 팍팍 풍기죠. 바로 이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 가가지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 뉴라이트 교수, 예, 강경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 강영재 판사. 자, 이런 것도 냅니다. 노무현은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을 유린했다. 반국민 주권적인 대국민 선전포고였다. 자, 이런 강경한 표현까지 일삼습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강영재 판사고요. 그 강영재 판사가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배석 판사였습니다. 3명의 판사 중에서 2명이 뻔한 놈들이었던 거죠. 강영재 판사, 우배석 판사였던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 자,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배석, 우배석, 자, 재판장 이렇게 있는데 재판장은 문주영 판사. 근데 이 문주영 판사는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법원의 기득권이었던 귀족 판사입니다. 귀족 판사였고 남편은 남편은 공안검사. 자, 우배석인 강영재 판사는 뭐 하는 사람? 역시 이 사람도 귀족 판사입니다. 법원에서 출세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죠. 서울중앙지법의 공보판사라는 사람은 원래 출세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출세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들어오면서 좀 물을 먹었어. 물 먹었다가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이 들어서면서 다시 승진 코스로 복귀한 케이스입니다. 문주영도 마찬가지, 강영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사람은 남편이 뉴라이트였던 거죠. 남편의 아버지가 뉴라이트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 제대로 진행됐을 리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열받죠? 제가 오늘 이 제보를 받고 뒤통수가 쫙 끊겼습니다.
예, 지금도 제보가 잘못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라는 제보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증거가 나오기를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은 개새끼들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이런 법원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법원을 그냥 남겨둬서 되겠습니까? 갈아엎어야 되지 않나요? 자, 이왕 나온 김에 바로 이 강경근 교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친일 인명사전의 맞불, 친북 인명사전 편찬한다 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에 위원단, 그러니까 이 친북 인명사전을 발행하려고 어떤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자, 위원장은 고영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간첩이라고 했던 바로 그 새끼. 그리고 집행위원단에 강경근이 있습니다. 이들이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친북 인명사전을 편찬한다 그랬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뉴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수구 꼴통이죠. 윤석열하고 비슷한 태극기 부대죠, 뭐. 뉴라이트라고 보기에도 참 천박할 정도의 아주 강경한, 여전히 60년대를 살고 있는,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희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참, 네, 제가 이 제보를 받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예. 자, 그 말고도 제가 오늘 이 강영재 판사에 대해서 할 말 참 많습니다. 근데 결론을 낸다면 재판장도 배석 판사도 사실 참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 제가 이 강영재 판사가 그동안 내렸던 재판, 판결 내용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예, 참 기가 찬 판결들이 많습니다. 뭐 그 얘기는요, 제가 다음에 추가 좀 취재를 마친 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욕도 막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좀 참으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확인한 내용들만 일단 우선 전해드립니다. 아직도 강영재 판사가 이 강경근 교수의 아들이냐 아니냐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추가로 확인할 겁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는 맞다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아직 문서로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원으로는 이미 다 확인했어요. 문서로. 그래서 제발 아니다, 네가 잘못 알았다라는 증거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보도한 것처럼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공정성을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공정성을 위장해서
사실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게 판사입니까? 개새끼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제발 개새끼는 아니기를 제가 마지막까지 좀 빌어보겠습니다. 참, 예, 가능성 높지 않지만 말이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